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38조. 자, 이거 보셨죠? 의결 방법.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 이런 규정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보셨죠? 대리인 한 명이 수인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라는 제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런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이게 제한이에요. 이런 제한만 두고 있을 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38조와 법 38조와 시행령 15조를 보여드린 거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제 15조 2항, 시행령 15조 2항 요것만 제한이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제한이라 할 것도 없어요. 대리권 증명한 서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대리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8조나 법 38조나 시행령 15조나 의결권 행사 방법, 특히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리예요. 법리. 이걸 법리라고 합니다. 이 법을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법들을 보니까 법과 시행령을 보니까 대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더라. 이러한 법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법리예요. 자, 그런데요. 판례는요.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국한해서 위임해야 한다. 즉 관리인 선임을 위한 위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인 입후보자가 명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 개별적 위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결권 행사, 즉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국한해서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달리 표현하면 의결권은 사전적,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런 중요한 판결들을 내놨습니다. 오래됐어요. 벌써 10년 넘은 판결들입니다. 의결권은 사전적 그리고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아직 관리인 입후보나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아직 논의도 안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미리 사전적으로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 위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포괄적, 누가 관리인일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이게 포괄적 위임이거든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까 법리였죠. 이러한 법리와 판례 태도 보셨죠. 이러한 판례 태도에 의할 때 법리는 뭐였습니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더라. 그리고 판례는요. 의결권 위임은 사전적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더라. 자, 이러한 법리와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비록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선임의 건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관리인 누구, 관리인 부종식 선임의 건 이게 아닙니다. 그냥 관리인 선임의 건 이 자체를 위임하는 것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실무에서는 이것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효한 위임장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위임장 이런 것들 믿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 필요하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위임장도 모두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인 선임 위임장, 관리인 선임의 건 이렇게 적혀있는 위임장 유효한가요? 결론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